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계좌를 한번 공개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수익률, 손실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TQQQ 요 놈은 제가 작년 초부터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경제 위기, 모든 주식들의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시기, 이때는 주식이 정말 쉽죠. 그냥 레버리지 ETF 사 모으면 나중에 큰 돈 됩니다. 뭐 이것저것 다 차치하더라도 주가가 싸잖아. 국내 인류 혹은 세계 인류의 기업들이 고점 대비 30% 혹은 40% 이렇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어떤 논리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싸면 장땡이란 말이 있죠. 최고의 기업들이 싸게 팔리니까 장땡이죠. 그냥 샀습니다. 그리고 QQQ가 전고점을 회복하던 7월에 5분의 1가량을 팔아서 익절했고요. 그리고 30% 하락해서 그냥 샀습니다. TQQQ는 딴 거 없습니다. 떨어지면 줍고 오르면 팝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주 매매를 하진 않아요. 적으면 1년에 한 번, 많아봤자 두세 달에 한 번 떨줍 올파를 해야겠죠.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 두 종목 얘기하면 10중 8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야, 그거 왜 사냐? 한국 주식 안 된다.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향후에 어떤 국가, 어떤 나라, 어떤 섹터가 크게 상승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주가가 크게 하락한 미국 주식이 매력적이라면 크게 하락한 한국 주식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얘들은 TQQQ 매매할 때 같이 매매하는데요. 역시 작년부터 1년 반 동안 사모으다가 7월에 5분의 1가량을 팔았고요. 그리고 10월 말에 일부 샀습니다. 무신사, IGA웍스, 비바리퍼블리카, 얘네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개별 주식인데요. 아마 형님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 40대까지는 아마 익숙할 겁니다. 제 보유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무신사는 온라인 패션 전문몰 1위 기업이고요.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7천억이 넘는 제법 큰 회사입니다. IGA웍스는 데이터 플랫폼 국내 1위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B2C가 아니라 B2B 기업이라서 관련 업계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작년 매출이 2천억이었습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국내 1위의 금융 슈퍼앱 토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 매출은 1조 2천억 정도입니다. 사실 이 회사들은 전부 장외 주식입니다. 비상장 주식이라고도 하죠. 장외 주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색안경을 쓰고 보는데요. 장외 주식 이야기하면 그거 사기다 라고들 많이 하죠. 물론 장외 주식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외 주식 전부가 사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색안경을 쓰고 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큰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변동성을 좋아하는 사람. 그렇다고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위험 고수익을 추구합니다. 이제 구독자님들은 잘 아실 텐데요. 저는 변동성을 매우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하죠.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막 매수하고 보유하고 그러진 않고요.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정말 조심조심 투자하는데요. 저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매우 조심조심 하면서 투자합니다. 저는 고성장하는 1위 업체에만 투자하는데 무신사, 비바리퍼블리카, IGA웍스 이들은 모두 고성장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딱히 대체제를 찾기 힘든 독보적인 1위 기업입니다. 그렇다고 고성장하는 1위 기업이라고 무턱대고 사진 않고요. 향후에 상장하게 됐을 때 그 공모가를 계산을 해서 그 공모가보다 한 절반 이상 싸다 이럴 때 매수합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손실률이 엄청나죠. 전부 2021년에 시장이 한창 좋을 때 이제 산 거라서 사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많은 주식들이 회복을 했는데요. 장외 주식은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이 기업들이 쓰레기들이라서 회복을 못했냐?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장외 주식은 장내 주식이 회복할 때 회복하지 못합니다. 떨어질 땐 다 같이 떨어지고요. 그럼 얘네들은 언제 회복하냐? 장내 주식들이 회복을 한 이후에 그리고 대세 상승장이 와서 장내 주식들이 전고점을 회복하고 계속해서 우상향할 때, 이때 억눌렸던 주가가 폭등을 합니다. 지금 이제 손실률이 한 30-40% 정도 되니까
매우 처참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를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 얘네들은 그 전년도 2020년에 벌어들인 수익으로 산 거니까 돈을 잃었다기보다는 수익이 좀 줄었다 이렇게 저는 위안 삼고 있습니다. 향후 대세 상승장이 왔을 때 얘네들은 지금보다 서너 배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TLTW 요놈 아주 좋습니다. 현재는 9% 정도 손실인데요. 매월 1% 정도의 배당을 주고요. 향후에는 금리가 오를 거라고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주가도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금은 뭐 그저 그렇습니다. 크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저는 경기 사이클 투자자인데요. 그렇다고 경기를 예측해서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투자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2020과 2021년과 같이 대세 상승장에서는 장내 주식도 물론 상승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장내 주식의 상승률이 어마어마한데요. 2020과 2021년에는 장외 주식만 매매를 했었고요. 2022년에는 폭락장이었죠. 레버리지만 그냥 줍줍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현재 주가가 전고점까지 회복한 상황인데요. 전고점을 회복한 시점에 TQQQ를 일부 매도하고요. 올해 8월에 장외 주식 TLTW 금을 조금 샀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영상은 상단에 카드를 클릭해 주세요. 이들 상품은 경제 위기가 오고 주가가 폭락할 때 오히려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고 이 보험용으로 사둔 얘네들이 오른다면 오른 상품을 팔고 폭락한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경제 위기에 오히려 오르는 자산이 하나 더 있는데요. 추후에는 리얼티 인컴도 매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대비용이지 차후에 경제 위기가 온다 그렇게 주장하거나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침체기보다 대세 상승장이 오는 것을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신사, 비바 리퍼블리카, IJ웍스가 이 대세 상승장에서 얼마나 크게 폭등을 하는지 구독자분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물론 현재는 처참하죠. 아무튼 그러합니다. 다음 영상은 많이들 질문 주셨던 내용인데요. 금리와 주가의 관계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금리와 주가에 관해서는 정말 잘못된 그리고 정말 위험한 오해들이 많습니다. 구독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다음 영상은 필수 시청 바랍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합니다. 이상 숨어있는 저위험 고수익을 찾는 숨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